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윈스턴 처칠을 납치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믿었던 이 전설적인 작전에 대한 이야기, 오늘 그 비밀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잭 히긴스의 소설 독수리는 날았다의 시작이죠. 정말이지 전 세계의 독자들을 그야말로 열광시킨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무려 5천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해요. 이 정도면 그냥 책 한 권이 아니라 현대의 신화, 전설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럼 이 전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원본 파일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모든 건 히틀러의 불같은 분노, 그리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대담한 한 계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시면 이 작전의 핵심 인물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나치를 경멸하지만 조국을 위해 싸우는 독일 장교 쿠르트 슈타이너, 시를 읊조리는 냉소적인 IRA 암살자 리암 데블린, 그리고 이 모든 걸 설계한 두뇌 막스 라데 대령, 정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저마다의 신념과 모순을 가진 이 위험한 인물들이 처칠 납치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친 겁니다. 계획 한번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독일 최정예 공수부대가 적군, 그러니까 연합군인 폴란드 군으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국의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로 쓱 들어가서 영국 총리를 납치해온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작전이 어이없게도 군사적인 실수가 아니라 정말 사소하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행동 하나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게 이 이야기의 끝이라고 알고 있었죠. 작전이 틀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요. 바로 인간성 때문이었어요. 마을 아이 하나가 그만 물레방아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걸 본 슈타이너의 부하가 자기도 모르게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해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위장했던 폴란드 군복이 쫙 찢어지면서 안에 입고 있던 독일군 제복이 드러나 버린 거죠. 그 순간 모든 위장은 끝나고 작전은 아수라장, 그러니까 총격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결국 완전히 포위된 슈타이너 중령. 그는 처치를 향해 마지막으로 정말 필사적으로 돌진하다가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바로 이거죠. 이렇게 해서 독수리는 날았다 작전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끝이었을까요? 만약에 이 공식 보고서가 전부가 아니라면요. 우리가 모르는 비밀에 붙여진 또 다른 챕터가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무려 16년이 지난 1991년 작가 잭 히긴스가 정말 폭탄 선언 같은 속편을 내놓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쿠르트 슈타이너가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라 중상을 입고 런던 탑에 비밀리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슈타이너가 살아있다는 이 놀라운 정보는 제3제국에서 가장 무서운 인물, 바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새로운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죠. 바로 하인리히 히물러, 나치 친위대 SS의 수장이죠. 히물러한테 살아있는 슈타이너는 그냥 군인 한 명이 아니었어요. 제국의 영웅이 살아 돌아왔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선전도구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두 번째 작전. 이건 첫 번째 작전과 닮은 듯 하면서도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어두운 거울 같았죠. 첫 번째 작전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려는 군사적인 도박이었다면 이번 구출 작전은 순전히 히물러 개인의 시커먼 정치적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적의 심장부인 런던 한복판에서, 그것도 런던 탑에서 사람을 빼내온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히물러는 이 불가능한 임무를 성공시키려면 전설적인 인물, 바로 그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또다시 대담했습니다. 리스본에 숨어 지내는 리암 데블린을 찾아내서 런던으로 잠입시키고 런던 탑에서 슈타이너를 구출해서 독일로 데려온다. 이 작전의 성패는 오직 한 가지, 은퇴한 이 냉소적인 IRA 요원 데블린을 다시 끌어들이는 데 달려 있었던 거죠. 하지만 데블린이 목숨을 걸고 작전을 진행하는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챕니다. 이 구출 작전이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하고 소름 끼치는 음모를 덮기 위한 위장막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히물러의 진짜 목표는 슈타이너 구출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바로 아돌프 히틀러 암살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 아닌가요? 나치즘을 경멸했던 독일 장교 슈타이너, 그리고 평생을 영국에 맞서 싸운 아일랜드 독립운동가 데블린. 이 두 사람이 역설적이게도 히틀러를 죽이려는 히물러의 음모를 막고 결국 히틀러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결국 영국 정부부와 히물러의 암살자 양쪽 모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두 사람. 이들은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걸로 이들의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리엄 데블린은요, 이후에도 잭 히긴스의 다른 소설들에 계속 등장하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나중에는 션 딜런이라는 새로운 주인공의 멘토 역할까지 하면서 이른바 히긴스 유니버스의 핵심 축이 되죠. 그럼 슈타이너는요?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작가는 속편 마지막에 아주 흥미로운 여운을 남깁니다. 어쩌면 그 명예를 중시했던 독일 군인과 냉소적인 아일랜드 혁명가가 아일랜드의 어느 조용한 곳에서 함께 평화롭게 여생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생각만 해도 좀 뭉클하지 않나요? 크루트 슈타이너와 리암 데블린, 이 두 사람의 기나긴 여정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전쟁 속에서 영웅과 악당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적과 동지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 도덕적 회색지대에서 결국 남는 것은 포화 속에서 한 인간이 내리는 선택, 바로 그것뿐이라는 것을 말이죠.